온갖 독소로 가득 찬 내 몸을 씻어내고 행권해서 다시 새 것같이 만들 수는 없을까. 부쩍 칙칙해진 피부와 턱까지 내려온 다크서클에 한숨을 쉬는 제이씨. 요즘은 화장발도 영 안 받고 머릿결도 푸석푸석하다. 가뜩이나 몸이 부어서 고민인데 며칠째 화장실을 못 갔더니 아랫배는 풍선처럼 빵빵하다.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살은 안 빠질까? 빈속에 커피만 마셨더니 또 속이 쓰려온다. 점심 메뉴로는 밥보다 빵이나 면 같은 밀가루 음식이 더 좋다. 후식으로 먹는 달달한 라떼와 치즈케이크도 빼놓을 수 없고. 또 지겨운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하나. 바나나, 검은콩, 덴마크 다이어트 등 안 해본 게 없지만 매번 요요 현상으로 몸무게만 차곡차곡 늘었다. 마사지숍에서 비싼 케어도 받아봤지만 효과는 잠시뿐. 우울한 기분에 초콜릿바를 우물거리고 있는데 친구에게 문자가 왔다. 오늘 저녁에 치킨에 맥주 어떠냐고. 스트레스에는 역시 매콤달콤, 짭짤하고 기름진 음식이 최고다.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 애벌레처럼 침대를 빠져나와 허겁지겁 달려나가는 K씨. 주말에 20시간씩 자도 도무지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머리도 무겁고 기분도 저조한 아침. 피곤해서인지 화장실에서 큰일을 시원하게 본 지도 오래됐다. 커피와 담배가 없으면 오전 내내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다. 멍한 채로 어영부영 업무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소주와 삼겹살로 배를 두둑하게 채우고 끝없이 먹고 마시는 회식은 자정까지 계속된다. 집에 돌아오면 몸은 물 먹은 솜처럼 무거운데 이상하게 잠은 잘 안 오고 요즘 부쩍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우울할 때도 많다. 그나저나 볼록 나온 배와 옆구리 군살은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걸까? 만성피로와 소화불량, 두통, 변비, 비만 등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달고 사는 평범한 증상이 되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괜찮겠지 하고 별다른 위기의식 없이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은 암,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 등 심각한 생활습관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이자 우리 몸의 심각한 경고 메시지다. 과연 우리의 몸이 언제까지 이런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버틸 수 있을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마존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한 최고의 건강서.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현대인의 생존 규칙, 클린입니다. 미국 최고의 디톡스 전문가이자 심장 전문의이기도 한 융거 박사는 당신이 살찌고 피곤하고 우울한 이유는 바로 독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클린을 실천하여 독소를 안전하게 배출한 다음 깨끗하고 건강한 영양소로 채우도록 인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까지 완벽하게 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부하에 걸린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구출하라. 현대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먹을거리와 생활 환경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공독소들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해독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두통, 변비, 알레르기, 과체중, 우울증, 불안, 통증과 같은 흔한 질환은 주로 해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이고 쉽게 피로를 느끼고 건강한 외모를 잃어버린 것 역시 과부하에 걸린 해독 시스템과 직결되어 있다. 해독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흔한 결과 중 하나가 염증이다. 염증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생존 전략이지만 지금은 위험할 정도로 과도하게 생겨나고 있다. 현대의학은 만성염증이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자가면역장애 등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질환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깨닫게 되었다. 몸에 독성이 쌓이면 장을 시작으로 몸의 기관들이 하나하나씩 손상을 입게 된다. 현대의학은 이런 독소와 질병의 연관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의사들은 보통 응급 상황으로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야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독한 약과 수술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학적인 조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독소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치료 결과 제거해야 할 독소의 잔류물이 더 늘어나게 된다. 우리는 해독 시스템을 통해 우리의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재생하고 다시 젊어지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클린해야 하는 이유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독소와 스트레스는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장애가 된다. 두 번째, 현대인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우리 몸을 오염시키며 몸이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한다. 세 번째, 독소를 없애고 식생활을 개선하면 우리의 몸은 건강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되찾아 최상의 외모와 기분을 갖게 된다. 왜 아픈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가? 독소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방해하고 신체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이런 독소들이 체내에 늘어나면 병이 생긴다. 특정한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혈중 요산 농도가 증가하면 통풍에 걸린다.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누구나 몸속에 측정이 가능한 정도의 합성화 학물질을 수백 가지씩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오염물질은 20세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 모두가 몸에 독성 물질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독소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독소에 어떻게 노출되는지 경로를 이해하려면 몸 안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곳과 외부 세계 사이에 4개의 층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편리하다. 우리 몸의 표면을 형성하는 독소의 원인, 피부에 침입하는 독소의 주요 원인은 화장품과 세안제품이다. 피부에 어떤 것들을 바르고 뿌리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화장품에 붙어 있는 라벨을 읽어보는가. 화장품은 식품이나 다름없다. 즉, 먹어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화장품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음식과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결국은 피를 타고 온몸을 돌기 때문에 제품을 선택할 때는 기대 효과보다도 성분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의사들은 피부를 통해 혈액에 전달되는 처방약으로 크림과 젤, 연고를 사용한다. 화장품을 제조할 땐 염료, 향기, 중금속이나 잉크, 알코올 등 수백 가지의 잠재적인 독물이 들어간다. 욕실 수납장과 화장대에 있는 손톱 케어 제품, 헤어 제품, 데오더런트 등 모든 제품에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화학 합성물이 들어있다. 이외에도 처방약이나 일반 약품처럼 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흡수가 된다. 오늘날엔 약이 오히려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당신이 요즘에 보통 노인들처럼 많게는 10가지에 달하는 약을 매일 먹는다면 영양 상태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라. 건강을 위해 2~3가지만 복용한다 해도 그 약들은 간에 의해 처리될 때까지 필수 영양소의 흡수를 계속 방해한다. 피부를 덮고 있는 위험한 독성 물질들. 옷은 물론이고 비누와 샴푸, 향수 등 피부를 닦고 향기를 나게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현재 우리가 몸에 대고 접촉하는 물질의 대부분에는 먹는 음식보다 훨씬 더 많은 농약이 뿌려져 있다. 전 세계 농약의 25%와 살충제의 10%가 어디에 쓰이는지 아는가? 면화를 키우는 데 사용된다. 이 약품들은 땅과 물, 공기로 스며든다. 엄청난 양의 화학비료는 말할 것도 없다. 면화에서 나온 다량의 화학물질은 젖소의 사료로 쓰이는 면실과 우리가 먹는 정크푸드를 통해 체내로 들어온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아크릴,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등의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을 입는다.
석유를 원료로 하는 이런 옷감은 환경을 해치고 우리의 몸에 독소를 침투시킨다. 이제 신발 얘기를 해보자.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에 끈을 끼워 신는 슬리퍼 조리와 크록스가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 내내 맨발로 이런 신발을 즐겨 신는다. 플라스틱 물병이 햇빛에 가열되면 독소가 녹아나온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렇다면 플라스틱 신발은 땀에 젖은 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가? 향균 제품과 청소용품이 생활 공간을 위협한다. 연구에 따르면 바깥 공기보다 실내 공기의 오염이 더 심각하다고 한다. 주로 가구, 페인트, 단열재, 바닥재 등에서 나오는 배출물과 먼지, 담배 연기 때문이다. 바닥을 덮는 카펫은 화학물질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성면과 납은 가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서 없애야 하는 독소다. 또한 샤워 커튼은 폴리어마 비닐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 PVC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소비재 중에서 가장 해로운 것 중에 하나다. 이 정도라면 유기농 면직물 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집에서 청소할 때 쓰는 화학성분의 제품 등 거기에 들어있는 독소가 암이나 면역계 장애, 간 손상 등의 여러 가지 건강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그것은 세포의 장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야 한다. 전자장의 형태로 존재하는 독소. 과학계와 의료계의 사람들은 송전선, 휴대전화기, 헤드폰, 컴퓨터 등 주변의 모든 전기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화학적 독소와 똑같은 증상을 일으킨다고 믿는다. 약한 전자파일지라도 항시적으로 노출될 경우 뇌종양이나 유산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와 있다. 당신의 식탁이 위험하다. 우리가 접하는 것 중에서 화학물질에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는 것은 바로 음식이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제품의 90%는 용기에 담겨 있다. 이런 음식 제품들에는 냉장고 밖에서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박테리아를 죽이는 방부제가 사용된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에는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색깔이나 냄새, 맛, 질감을 좋게 만들어주는 첨가물이 들어간다.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사능 처리를 더 많은 식품에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당신이 구입한 시금치는 흐물흐물 시든 잎만 붙어 있을 뿐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다. 이러한 이유로 독소에 노출되는 일을 줄이고 음식의 영양소 함량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랜 기간 안전성을 인정받은 식품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가까운 지역에서 재배된 신선한 식품을 구입해야 한다.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은 긴 운송기간을 거친다. 비료와 농약, 살충제에 함유된 화학물질과 호르몬, 항생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농산물을 갉아먹는 벌레를 죽이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고 동물을 더 빨리 살찌우고 우유를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 호르몬을 투여하며 면역력이 약한 동물들이 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쓴다. 결정적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우유에는 호르몬과 항생제가 듬뿍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우유는 인간에게 그리 유익하지 못하다. 식품 속 호르몬이 성호르몬 흉내를 내고 있다. 그래서 우유를 먹는 아이들은 독소의 가장 큰 희생자이기도 하다. 결국 자연의 방식을 따르는 게 답이다.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하는가. 우리는 주위에 늘 음식을 두고서 무언가로 배를 채우는데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기 시작했다. 인간은 곡식을 대량으로 값싸게 재배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하루에 3번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것은 사회적인 통념에 불과하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해독하는 능력이 부족해진 것은 소화기관에 휴식을 주지 않고 끊임없이 먹는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디에서 먹을거리를 사야 하는가? 현실성 있는 가장 좋은 식품 구입처는
현지의 농장주들이 여는 지역 재래시장이다. 그곳에서는 계절에 맞는 식품을 판매한다. 이는 야생에서 동물들이 먹는 방식과 같다. 그 다음으로는 슈퍼마켓에서 유기농 식품을 사는 것을 추천한다. 그런데 유기농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고 교묘한 라벨 표기 탓에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유기농 식품을 구입한다면 많은 유독성 화학물질을 피할 수 있다. 지구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장수하는 사람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있다. 그곳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생활도 더 활동적이고 생산적이어서 훨씬 활기차고 충만한 생활을 누린다. 그곳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습관이 있었다. 그들은 화학물질을 쓰지 않고 퇴비와 물, 태양의 빛만 이용해서 먹을거리를 모두 직접 길렀다. 먹을거리는 대부분 제철에 나는 식물이었고 그것을 주로 날 것으로 먹었다. 그들이 먹는 육류 역시 자연의 방식 그대로 먹여서 기른 것이었다. 그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었는데 그 과정은 집안일이라기보다 하나의 의식 같았다. 음식을 씹는 시간도 우리 도시인들보다 평균 10배 이상 길었다. 그리고 그들은 햇볕을 쬐며 시간을 보내고 몸을 많이 움직였다. 가끔씩 파티를 하며 와인을 풍성하게 즐겼다. 그들은 모두 가족 간의 유대가 끈끈하고 우정을 소중히 여겼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생활 목적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도 강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 내 충고를 따르는 환자들은 이들처럼 생활하고 먹기 시작한다. 내가 내리는 처방은 소화계에 휴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휴면 상태에 있던 해독 시스템이 다시 깨어날 수 있다. 또한 정화 과정과 연관된 여러 장기와 기관들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클린 프로그램이다. 무엇이 몸을 산성화시키나? 수족관에서는 물의 산도를 세심하게 유지해야 물고기가 살아남는다. 우리 동맥 내부 환경도 마찬가지다. 적정한 산염기 범위에서 벗어나면 세포들이 죽게 된다. 보통 신진대사가 이루어진 후에 남는 노폐물은 거의 예외 없이 산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산성을 중화시키고 있다. 이때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춰주는 알칼리성 분자를 주로 자연에서 얻는다. 푸른잎 채소 같은 식품에 들어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설탕, 유제품, 고기, 커피, 정크푸드로 이루어진 현대인의 주식은 몸을 산성화하고 있다. 약을 먹어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은 산성화된다. 몸의 산성화가 지나치면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손상을 일으킬 정도로 체내 환경을 침식해 들어간다. 산은 동맥을 부식시켜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 아니면 관절을 부식시켜 관절염이 생기게 할지도 모른다. 산이 적혈구의 산소 교환, 염증 치유, 혈액응고, 호르몬 생성, 신경세포 전도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방해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클린 프로그램은 산성화 식품을 끊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해독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산도를 낮추는 데 집중한다. 생각이 많아도 독이 된다. 독소는 음식과 화학물질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대인에게 널리 퍼져 있고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종류의 독소가 있다. 바로 마음의 독소다. 해로운 생각들과 해로운 관계들, 현대인이라면 겪는 내면의 불안 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평화롭고 정상적인 몸의 기능을 방해하는 오염물질이다. 통칭하여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이것은 음식과 물, 공기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못지않게 해롭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보를 접하여 살고 있다. 그래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사람들은 경쟁력을 높이고 커리어를 쌓기 위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좋은 집을 갖기 위해 너무 바쁘다. 목표를 이뤄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으며, 그 때문에 끊임없이 계획하고, 일하고, 노력하는 상태로 생활한다. 내가 쉼없이 돌아가야 하므로 계속 에너지가 필요하다. 결국 에너지가 필요한 몸의 다른 부위는 그것을 쓰지 못한다. 사실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걱정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정작 고통받으며 쇠약해지고 있는 자신의 몸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요가와 명상을 시작하고서 내게는 처음으로 고요한 희망과 분명한 목표가 생겼다. 우리 몸을 해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생활을 억누르고 있다.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끊임없이 드는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지치고 피곤해진다. 진짜 건강은 지혜롭게 독을 제거하고 참된 현실을 파악하고 자신과 우주가 함께하는 경험을 하고 에너지와 행복이 충만하며 탐욕스럽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모두에게 자비로워지고 상대적으로는 달라도 결국 자신과 똑같고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사랑하는 아이들이나 사랑하는 사람, 좋은 친구를 보는 것과 같다. 이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깨우침이다. 망상이나 탐욕, 분노에서 자유로워져야 비로소 우리는 필요한 것을 이미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음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유행처럼 번져가는 과소비와 현대 생활의 광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 매일 짧게 명상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명상은 정신적인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서 오래 지속되고 기쁨을 선사해주는 진짜 건강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먼저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운동은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운동은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증진시키고 땀이 나게 해서 피부를 통한 배출도 원활하게 한다. 또한 장을 자극해서 배설을 원활하게 해준다. 알다시피 운동을 하면 칼로리가 소모되고 호흡이 더 깊어지면서 온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된다. 하지만 신체적인 효과 외에도 운동은 마음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지금 이 순간을 깨닫게 해준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엔도르핀이 분비된다는 것이다. 엔도르핀은 스트레스와 걱정을 없애주는 자연 해독제로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다. 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이 드는지,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느린 운동을 해야 하고 점차 운동량을 늘리도록 한다. 처음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좀 더 많이 걷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정도로 시작할 수 있다. 운동 시간을 늘리면 신진대사가 빨라지고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운동이 만성질환을 고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매일 운동을 하도록 해라. 해독작용에 도움을 많이 주는 운동이 있다. 몸을 비틀고 구부리는 동작이 연달아 있는 요가는 몸의 각 기관들을 마사지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촉진시킨다. 줄넘기처럼 위아래로 뛰는 운동 역시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자극하기 때문에 해독에 좋다. 몸을 이완시켜주고 영양소를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것 외에도 마사지는 림프 순환을 도와 독소 배출을 향상시킨다. 림프는 림프절을 통해 노폐물과 찌꺼기, 독소, 병든 세포 등을 운반하는 액체다. 이 치유부서는 병든 세포를 제거하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싸우면서 필터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휴식을 취하고 몸을 회복시킬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가급적 필요한 만큼 충분히 쉬도록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 잠을 자는 중에 몸속에서는 중요한 회복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어느 날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먹는 본능을 상실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원숭이 영양사가 나타나서 원숭이들에게 바나나를 약으로 처방해 줄까요? 처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치유되는 것 또한 우리의 경각심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양한 질병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은 암, 심장병, 당뇨병, 우울증, 자가면역 질환 같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병들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자연에서 빼내고 지구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결국 이러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만 잘 실천하셔도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을 클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